오늘은 베네수엘라 위기의 진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베네수엘라의 위기 가운데 경제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서부터는 정치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 또는 사태를 바라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미제국주의 및 그들과 결탁된 현지 자본가 계급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 위기 또는 사태를 베네수엘라 노동자 민중 및 이들을 대표하는 볼리바리안 혁명 세력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시각 사이에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시각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물질이 돌인지 흙인지와 같은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중립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특히 인간이 개입하는 사회적 문제로 들어가면 반드시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관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판단에 주관적 가치관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모두가 주관적이며 객관적이지 못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나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계급적 입장과 시각을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에 확실하게 서서 반대편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거짓이 아닌 참을 밝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베네수엘라 노동자 민중의 볼리바리안 혁명운동과 그것을 파괴하려는 미국 자본가 계급의 반혁명운동 사이에 대립투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흔히 알고 있듯이 베네수엘라 국내 세력 간 갈등이 빚어낸 위기도 아니고 독재와 민주 간의 대립과 투쟁은 더구나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독재는 친미 파쇼 세력이었고 민주는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경우 반정부 데모를 하는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데모를 하는 부대와 같은 친미 파쇼 세력이고, 반면에 마두로를 지지하는 친정부 세력은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에 떨쳐나선 노동자 민중 세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세력, 이 두 편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미국 자본가 계급 편입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 노동자 민중 편입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편이고 베네수엘라 노동자 민중의 편입니다. 중간이나 중립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자 민중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만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미국 자본가 계급은 지금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대해 반혁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베네수엘라 노동자 민중의 혁명을 폄훼해야만 하며 또 그렇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말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이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됩니다.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가진 자들의 온갖 거짓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 거짓 이데올로기들을 벗겨내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우 단순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에 대해서부터 폭로하고 비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두로 정권은 붕괴하고 있다든지, 마두로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든지, 마두로 정권은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가짜 뉴스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 정권이라든지, 마두로가 당선한 지난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은 부정선거라든지 하는 거짓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 정치 무대의 전면에 느닷없이 등장한 과이도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밝혀보겠습니다.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그가 속한 세력은 과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지, 그의 임시 대통령 선언은 합법적인지, 그는 과연
국민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마두로 정권은 붕괴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두로 대통령이 비밀리에 망명을 꾀했다는 설입니다. 지난 2월 12일 중앙일보는 마두로 대통령이 극비리에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마두로 패배, 극비 망명 준비. 이런 비슷한 기사가 여러 국내 유력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신문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2월 11일 보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측이 갑자기 실권하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조언에 밀려 비상계획 플랜 B를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밝혔다. 외신은 실각하더라도 베트남의 게릴라처럼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누차 공언해온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돼 모종의 사태로 급박하게 번지지 않을까 하는 보도이다. 이를 두고 마두로 대통령 측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서방 언론을 통해 내분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주장이다. 마두로는 그동안 망명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미국이 배후 조종한 쿠데타를 통해 자신을 축출하려고 하지만 나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망명 후보지로는 쿠바, 러시아, 터키, 멕시코 등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인용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죠. 그리고 그 보도를 당사자들에게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고 했습니다. 뉴스데일리는 더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반면 마두로 지지 세력은 줄어드는 모양새인데다가 조카 2명이 코카인 밀매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그의 부인이 비밀리에 망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마두로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아들도 아니고 조카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망명 계획을 세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이런 말같지 않은 코미디를 보도하는 블룸버그 통신이나 그것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국내 언론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로 하늘을 찌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자주 언론을 오르내린 것이 베네수엘라 군이 분열되고 있다거나 그리고 이탈하고 있다는 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월 27일 주미 대사관의 대령 계급의 한 무관이 과이도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2월에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 군이 분열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일보는 1월 31일 AP 통신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베네수엘라 군 분열, 대부분 병사들 마두로의 불만. 본문은 이렇습니다. 두 대통령 체제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재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군이 분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사태 전담 미 특별 외교역은 30일 미국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에이브럼스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마두로와 현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마두로가 비록 고위 군 간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병사들에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에이브럼스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2월 3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군부도 분열. 이것은 제목이고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곧 더 많은 나라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에서도 마두로 퇴진 요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같은 날 친정부 시위에서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기 의회 선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군 장성이 과이도를 지지하는 등 하고 군 장성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아네스 베네수엘라 공군 장군, 군의 90%는 마두로 독재가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 마두로 측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마두로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모양새다라고 보도를 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2월 25일 지난 며칠간 베네수엘라 군인과 경찰 270 이상이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와 브라질로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해외 원조 물자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배치한 부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탈한 사람은 군인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포함됐다고 하죠. 3월 2일에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국내 언론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최근 군인 600명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19일에는 국내 언론들이 AP통신을 이용해서 콜롬비아 외교부는 지난달 이후 베네수엘라 군경 약 1000여 명이 탈영해서 자기 나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도들은 한결같이 국내 언론사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콜롬비아 같은 반베네수엘라 국가의 주장이거나 그들과 결탁한 과이도의 주장이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AP통신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브룸버그 통신 같은 서방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군에는 이렇다 할 균열도 보이지 않고 대규모의 이탈도 없습니다. 공군의 야네스 장군, 육군의 카를로스 로톤다 장군 같은 일부 이탈자가 있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력 이탈의 경우 주로 하급 군경 사이에서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생계 때문에 무기와 군복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숫자도 사실 정확한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최근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국경도시 쿠쿠다의 UN 난민 캠프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안 과이도와 미국 정부 측 대변인들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군 병사들에게 정부에 맞서 탈영하라고 반복적으로 선동한 바 있습니다. 군의 분열과 이탈이 생각됐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용도 폐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짧게 살펴본 것만 보더라도 베네수엘라 군이 분열됐다거나 하층의 간부나 장병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현상으로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를 위반했다는 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비빌 언덕의 하나인 러시아와 중국이 마두로와 손을 끊고 과이도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가짜 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국민도 위반하고 군대도 위반하니까 우방국들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마두로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흑색 선전입니다. 뉴스 1은 지난 2월 13일자 보도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중국도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진영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월 12일자에서 국제사회에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자 중국이 과이도 진영과 자국 투자를 보전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반박했습니다. 2월 13일 화잉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베네수엘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흔히 아주 명성을 자랑하는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알맹이는 그와 정반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가스프롬 은행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데베사 계좌를 동결했다는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TV조선인데요. TV조선은 2월 18일 러시아 은행 베네수엘라 석유 계좌 동결하고 거래 중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계좌를 튼 지 열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이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은행 베네수엘라 석유회사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면서 마두로 정권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방송이어서 경칭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가스프롬 뱅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피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가스프롬 방크의 최대 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입니다. 이미 전 세계 은행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와 거래를 끊었지만 이번 조치는 더욱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은행마저 등을 돌리면 해외 거래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으려고 국영 석유회사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TV조선에 방영한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빼데베사는 이 보도가 나간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빼데베사는 성명서에서 거짓 보도는 우리 인민을 오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악의적인 보도로서 부정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 이 공격은 극우익 대표들과 미국의 언론 매체들에 의해 조율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빼데베사가 이렇게 계좌 동결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실은 러시아의 타스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에 의해 곧바로 보도됐습니다. 그때 이후 가스프롬 은행이 베네수엘라 빼데베사 계좌를 동결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더 이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은행은, 이것은 가스프롬 방크를 말하죠, 미국의 제재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마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빼데베사와의 거래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남의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빼데베사가 로이터 통신의 보도 직후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던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 말은 무조건 믿고 자기에 반대되는 쪽 말은 무조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민중이 군부가 이반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중이 마두로 정권에서 이반하고 있다는 소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고 열거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마두로 정권에서 등을 돌렸다는 보도입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언론은 과이도를 지지하는 시위대의 규모는 엄청나게 뻥을 튀겨서 보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직을 선포한 지난 1월 23일의 야권 시위에 대해 KBS는 수십만 명이 운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TV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마두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며 행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같은 곳에서도 수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야권의 시위대 규모는 과대하게 부풀려 보도하면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들은, 해외 언론도 그렇겠습니다만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월 23일 날에 있었던 친정부 맞불 집회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된 친정부 시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월 1일과 2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2월 1일에는 모나가스주 마뚜린, 포르투구에사주 구에나레, 까라보보주 발렌시아, 미란다주 꾸아 등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친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월 2일 토요일인데요. 에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친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여 볼리비안 혁명을 개시한 지 2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마두로는 대중의 지지를 확신하고 야권에게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같은 날 야권에서도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들이 보내온 사진을 통해서 판단해보면 친정부 시위대의 규모가 훨씬 크고 반정부 시위대의 규모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친정부 시위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절대 다수는 아닐지라도 다수의 민중은 경제 봉쇄로 인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볼리바리안 혁명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두로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1월 23일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으로 셀프 선언한 다음 날 파이낸셜 뉴스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왕국 무너지나 미국, 카나다, 과이도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면 초과 마두로, 우파, 야권, 국제사회, 거세지는 퇴진 압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 벌써 2달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아직까지 여전히 건재하고 미국이 조종하는 쿠데타는 실패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종하는 쿠데타가 실패할 조짐을 보이는 데는 이른바 국제사회가 미국의 의도에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도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줄서기 거부 움직임의 하나는 외세의 개입에 의한 체제 전복,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체제 전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세 개입에는 찬성하지만 군사 옵션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 혁명 정권을 전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볼리바리안 혁명이 베네수엘라 기층 민중 속에 상당히 폭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군부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쿠데타나 군사 개입을 막는 데 결정적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지지가 없다면 군의 지지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데타나 군사 개입을 막는 데는 군의 지지가 아주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중의 지지가 승패를 가름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적 요인이, 그 가운데도 특히 민중의 지지가 결정적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요인의 하나로 마두로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던 미국의 기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고립되어 있다는 보도들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이 21세기형 쿠데타를 지지하는 세력은 북미 나라들과 중남미 우익 나라들과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이 주축입니다. 이들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때와 같이 일종의 의지의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연합이라는 것은 유엔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어떤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이 안 되니까 배포가 맞는 나라들끼리 합쳐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제 연합은 지금 공고하지 못합니다. 여러 군데서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구상이 점차 실패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유럽의회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라는 결의안을 투표로 채택했습니다. 찬성이 439표나 되고요. 반대가 104표, 기권이 80표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같은 7나라는 1월 26일에 마두로에게 8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주 협박이죠. 그러나 2월 5일 유럽연합 차원의 과이도 인정 공동성명 결의는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과이도를 인정하고자 하는 나라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도 포함됐네요. 오스트리아, 덴마크도 포함됐네요.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도 포함됐네요. 체코,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등의 나라들이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판이 깨지는 데는 이탈리아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외무차관 만리오 디 스테파노는 이탈리아 TV 2000에 출연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에서 실패한 것과 같은 레짐 체인지, 체제 전복이죠. 정권 전복은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의회에서 과이도 임시 대통령 인정 결의안이 채택되던 바로 그날에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유엔 헌장이 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앞마당이니 뒷마당이니 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의 쿠데타 침략 기도는 순탄하게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미주기구 OAS라고 하죠.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회의에서 미국은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주기구 사무총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사실상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회의하는 사진을 보면 아주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34개국 가운데 14개 나라만이 아르헨티나를 앞세워 미국이 제출한 성명서에 찬성하고 16개 나라는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거부된 것이죠.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라틴 아메리카 나라에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유엔조차도 그렇게 썩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마두로 정부와 계속 관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이도가 아니라요. 유엔 사무총장 구테헤스는 호르헤 아르에사 외교장관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를 공식 대표로 인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두자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2월 1일 인도주의적 원조를 보내달라는 과이도의 편지에 대답하면서 현재의 베네수엘라 위기가 민중에게 가져다 줄 충격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과이도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에 대해 과이도에게 베네수엘라 정부와 관계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분야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활동을 위해서 유엔은 베네수엘라 현 정부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편지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는 더더욱 미국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3월 1일 유엔 안보리에서 혼란스러운 베네수엘라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식료품과 의약품 원조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국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고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유엔을 동원하고 유엔 안보리를 동원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려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을 하려는 미국의 기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반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 개입 결의가 여러 곳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친미 우익 푸들들이 모인 리마 그룹에서조차 그런 군사 개입 기도는 거부됐습니다. 2월 25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 그룹 회의는 마두로 정부의 비적대적인 멕시코, 코스타리카, 가야나, 세인트루시아 같은 4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총 14개 나라인데요. 그 중에 4나라가 불참했죠. 가운데 미국 펜스 대통령이 참석하여 군사 개입을 결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리마 그룹은 이날의 회의에 폐막하면서 공동성명에서 마두로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武력 사용이 없는 민주적인 정권 이양과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결의문을 인용해 보면요, 베네수엘라인들이 스스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법과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로의 정권 이양을 실행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이웃 나라인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면 그 전쟁은 10중 8구 이웃 브라질과 콜롬비아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고도 칠레와 페루도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함께 같이 베네수엘라 혁명을 탄압하고 있는, 그리고 전복시키려 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과 스페인은 내놓고 군사 옵션을 반대하고 있고,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페데리카 모게리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또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위기는 정치와 헌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으며 따라서 그 해법도 정치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또 지역 혼란을 가중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정부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심지어 미국에서까지도 이런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펜스 부통령, 볼턴 안보보좌관,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외교특사, 네오콘들이 추진하는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지난 2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앵헬은 베네수엘라 청문회의 여는 말을 하면서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이 여전히 옵션 중의 하나라고 시사하고 있지만 나는 군사 개입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외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미 하원은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혁명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들의 어떤 의지의 연합 세력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마두로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UN 본부에서는 지난 2월 14일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짧게 사진만 주로 나왔죠. 이 자리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쿠바, 그리고 북한, 국제적으로는 조선이라고 하죠. 니카라과 등 16개 나라 대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아레아사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경제를 봉쇄했다. 그 봉쇄로 인한 손실이 3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른바 인도주의적 구호품으로 2천만 달러어치를 보낸다고 한다. 이게 뭔가? 나는 너를 죽이겠다. 목을 졸라 죽이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너에게 과자를 한 개 주겠다. 그러니 이건 다 쇼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이날의 기자회견이 있기 이전에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UN 헌장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의 국가들이 실무 대책 그룹을 구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그 모임이 13일에 있었다고 보도를 했고요. 기자회견 하루 전날이죠.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모임에는 14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러시아, 시리아, 쿠바, 중국, 이란, 니카라과, 조선, 볼리비아, 나미비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미얀마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4나라 또는 16나라만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팔레스타인의 주 UN 대사인 리야드 만수르 대사는 기자들에게 전날 있었던 그 모임에는 50개국 대표가 더 참석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무 그룹을 형성하는 데는 14나라 또는 16나라 정도가 참여했지만 실제로 지지하는 나라는 16나라만이 아니라 50개 나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같은 서구 제국주의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푸들인 일부 중남미 나라들 및 기타 추종국들을 합쳐서 겨우 50여 개 나라가 미국의 허수아비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키리크스에 보면은 과이도를 찾아보면은 과이도를 지지하는 나라와 반대하는 나라의 세계적인 분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더라도 그 과이도를 지지하는 나라는 50여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나라 50나라, 반대하는 나라 50나라 이런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더욱이 미국에 추종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미국의 완전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군사 개입에 찬성하는 나라는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대열에 가담했습니다. 끝으로 반미 친베네수엘라 국제민중연대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국제연대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쿠바의 이웃나라인 IT를 살펴보겠는데요. IT에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약 2주일간에 걸쳐서 총파업과 총걸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민중은 자기 나라의 엘리트들이 베네수엘라가 원조해 준 돈, 석유를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했죠.
그리고 또 부채도 탕감해 줬습니다. 석유 값을 갚지 못한 거를 해줬는데 그 돈 수십억 달러를 민중에게 재분배해 주지 않고 착복한 데 대해서 항의하여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민중에게 돌아가야 할 베네수엘라 원조 자금을 정치 엘리트들이 가로챈 데 있을 뿐만 아니라 IT 민중은 그런 썩은 정부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마두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는 쿠데타에 가담해가지고 미주기구에서 미국의 편에 서서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데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파업, 총궐기의 세 가지 요구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협력자 호베넬 모이세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 마두로 정부 지지 및 미국의 중남미 지역 문제 개입 반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착복한 자들에 대해서 구속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월 16일 베네수엘라 민중과 연대하는 행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제히 전개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제연대 행진은 볼리바리안 혁명과 연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민중회의, 줄여서 영어로 IPA라고 하는데요. 하는 조직에서 추동한 것입니다. 이 모임의 첫 번째 행동으로 이날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경제 제재 중단을 위한 국제투쟁의 날 공동행동을 하게 된 것인데요. 3월 16일을 국제연대 투쟁의 날로 정한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폴란드 및 기타 국가들이 석유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지 꼭 1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국제연대 행동은 미국,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말레이시아, 잠비아, 나이지리아 등등 지구촌의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국제공동행동의 대표적인 구호는요, 마두로 예스, 양키노 이런 것이거나 또 아니면 양키 고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계적 국제행동에 앞서서 카나다에서는 2월 23일에 연대행동이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와 국제연대행동하는 날로 정하고 밴쿠버, 토론토, 퀘벡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연대행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연대행동에서도 주된 구호는 양키 고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국제민중연대를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볼리바리안 혁명과 연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민중회의, 줄여서 국제민중회의가 조직되었는데요. 이 조직은 2월 24일에서 27일까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회합에서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90개 나라 약 180개 조직 또는 단체를 대표해 가지고 400여 명이 참가해서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각각의 자기 나라에서 베네수엘라와 연대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민중이 베네수엘라 민중과 함께 어깨 걸고 함께 싸워나가기로 했고 그것이 조직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 민중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은 그리고 마두로 정권은 결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들과 연대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 위기의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문제만 주로 얘기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마두로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두로 정권에 대한 거짓 언론들, 독재 정권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라는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